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대회 대학 일반부 참가자 김민지입니다. 제3차 한성과목의 기적 포럼에 청년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독립정신의 오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 발표가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의 눈앞에 대한민국 청사진이 그려지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부터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정신에 대한 감상을 소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강조함으로써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은 저마다의 오감을 지닙니다. 프랜시스 버넷의 비밀의 화원에서는 싱그러운 꽃향기, 아이들의 미소, 책에 담겨있는 음악 소리가 책장을 가득 메웁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는 시원한 바다의 향기, 갈매기 소리, 산티아고의 결연한 눈빛이 온 책장을 적십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독립정신, 어떠한 오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그럭절그럭 쇳소리가 들립니다. 희뿌연 연기, 한반도를 가득 메운 전운,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든 열강들이 보입니다. 책장마다 핏소리가 배어나온 듯해 귀를 막기도 하는데요. 피떡이 진 죄수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24살 청년 이승만이 보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의 심연 가운데 빠져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눈,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속삭입니다. 의지적 외침이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의로운 일을 위해 심장을 바쳐라. 주저하는 청년들에게는 손을 잡고 일으키며 말합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높이 성과받게 될 것이다. 오직 지혜롭고 거시적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인심을 초월하여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지닌 본 오감은 흐르고 흘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대한민국을 계몽했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이승만의 이러한 치열한 주체들이 모인 이러한 역작들은 대한민국을 세웠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년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식적 논의로부터 벗어난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포럼, 토론화, 세미나 등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논의의 장에 참석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논의의 장이 단순히 그들만의 축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어릿광대의 연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토론회의 진행 형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공식적 오프라인의 경우 발제자의 발제 이후 토론자가 한 번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는 이후에 이러한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렬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당연한데 이러한 토론의 형식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생략되곤 합니다. 공식적 온라인 토론회의 경우에도 모두 사전에 갈본과 각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진정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무대 아래에서 주로 듣곤 하는데요. 가식이라는 가면은 비로소 무대 아래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차라리 무대 아래를 무대로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는 이를 책임이라고 칭합니다. 청년 이승만은 고발합니다. 겉으로만 채통과 예절을 내세우는 사회라 고발합니다. 현대사회 또한 이러한 고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철밥통이라는 가치관 아래 위치가 개인의 영구 불변한 실력이라 믿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위치가 실력이라는 변화를 우리가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위치 또한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부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논의에 있어 형식이 아닌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진영 키워드에 갇힌 정책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현대사회는 키워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학생들은 키워드 위주로 공부합니다. 키워드를 중점으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 또한 존재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검색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와 같은 키워드 타겟팅 프로그램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키워드는 해당 개념을 대표하는 정체성으로서 확고합니다. 정당 또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데요. 우파는 자유, 좌파는 평등으로서 그 벽치의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서는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라는 틀에 갇혀 정작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근거로 대한민국 우파 대통령의 정책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평등적 정책인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포퓰리즘적 정책인 의료보험을 단행했는데요. 대한민국 우파의 두 거인이 이러한 좌파적 정책을 펼친 것은 가히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두 대통령의 목적성을 파악한다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두 대통령의 목적,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무엇이 깊게 뿌리내린 신분제를 혁파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정책은 우파적 정책은 아닙니다. 평등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대한민국이 적용했을 때 세계에 유례없는 혁신적인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대한민국은 바람직한 관점에서 정당의 정책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인물의 공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이 사례는 영국의 사례입니다. 빅벤, 유명한 관광 명소죠. 이 관광로 주변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동상들이 질비하게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 동상들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올리버 크롬웰과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영국을 침략하여 로마의 식민지로 만든 인물입니다. 또한 올리버 크롬웰도 영국왕 찰스 1세를 사형시킨 인물인데요. 국회 앞마당에 영국의 왕의 목을 친 자를 놓는다는 것은 자칫 왕당파에 반하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는 로마 문명을 통해 유럽 역사 문명권으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 또한 이는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공헌하고 의회를 만들었다는 공을 인정했습니다.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인물의 모든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긴 것만 보자는 것입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인데 공은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영국을 만든 힘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올리버 크롬웰,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인물을 대한민국에 세운다면 어떠한 반응이 펼쳐질까요? 의견의 합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인물의 동상을 세우든지 해당 인물의 과실로 인해 아무도 찬성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역사 속 인물들이 남긴 특정 공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공로와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닌 역사적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특정 인물을 흑백 논리로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강,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 생명의 흔적이 묻어있는 책들, 흐르고 흘러 지금 여기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책들 중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이승만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청년이여, 생각하고 적고 움직여라. 생각하라. 지금 현 시대에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라.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움직여라.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그대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의 외침은 지금도 오감으로서 독립정신을 통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